구형구축은 보형물 수술에서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분처럼 가슴 모양의 변형까지 오게 됩니다. 15년 전 유륜절개로 보형물을 넣었는데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양의 변형이 오고 가슴이 돌덩이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수술 6주 뒤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오늘은 보형물 수술 후 구형구축이 심해져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가슴 이식을 하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형구축은 보형물 수술에서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는 보형물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이죠. 구형구축은 우리 몸이 보형물을 이물질로 간주해 생기는 일종의 면역 반응인데 보형물 주변에 두꺼운 피막을 형성하게 되고 심한 경우는 이분처럼 가슴 모양의 변형까지 오게 됩니다. 수술 전 사진입니다. 15년 전 유륜절개로 보형물을 넣었는데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양의 변형이 오고 가슴이 돌덩이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수술했던 병원은 폐업을 했고 다른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구형구축으로 피막 제거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다시 보형물 수술을 권해서 엄두가 나지 않더랍니다. 그동안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용기를 내서 내원하신 상태입니다. 수술 직후 보형물 사진입니다. 보형물은 150cc였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착도 있고 보형물의 변색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는데 구형구축의 정도에 비해 실제 보형물 주위의 피막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에 붙어있는 피막을 제거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흔히들 보형물 제거 시 피막을 꼭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보형물 제거 후 다른 보형물로 교체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막 제거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보형물 제거 후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조직에 붙어있는 피막까지 다 제거할 필요 없이 보형물에 붙은 피막 제거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피막은 우리 몸과 보형물 사이의 보호막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피막의 원인이 되는 보형물을 제거하면 피막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부와 허벅지에서 2000cc의 지방을 흡입했습니다. 이분처럼 이전에 수술 흉터가 있는 경우는 지방을 흡입할 때 사타구니에 따로 절개를 할 필요 없이 기존의 흉터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짝가슴이 있어서 우측 가슴에 240cc, 좌측 가슴에 300cc 지방을 이식했습니다. 기존에 보형물이 있던 근육 위의 공간을 비해서 근육 아래층과 피부 아래층에 지방을 이식했습니다. 수술 6주 뒤 사진입니다. 구형구축이 심했던 유방 아래쪽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가슴의 촉감이 말랑말랑해지고 크기도 생각보다 줄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제야 목욕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보형물 수술 후 구형구축으로 인해 보형물 제거를 하고 지방 이식을 하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를 보면 지방이 얼마나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재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일부이며 본인의 지방만을 이식하기 때문에 보형물과 같은 이물질을 넣을 때 올 수 있는 면역 반응이나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보형물 수술 후 생긴 부작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